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취업에 필요한 뉴스와 채용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시간입니다. 안컴의 안정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현입니다. 쌤 어디 갔다가 이제 오신 거예요? 네, 제가 좀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느라고 네. 좀 늦게 왔습니다. 못 죄송합니다. 뵌 동안 지금 감기 좀 걸리신 것 같은데. 예,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또 와야 되는데 네. 이렇게 좀 감기를 좀 달고 와서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여기 지금 감기자가 속출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쌤 그동안 차 쌤이 네네. 단짠 취업 뉴스를 함께했는데요. 네. 활약 어떻게 보셨어요? 아, 워낙에 우리 차쌤이야 뭐 네. 총총총도 네. 굉장히 어려운 거라 일주일에 한 번 소화하기도 힘들 텐데 네. 이 단짠단짠까지 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저보다 훨씬 잘 전달하시는 것 같아서 네. 오늘도 사실 좀 부탁을 드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늘은 좀 제가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네. 차쌤보다 더 열심히 제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안쌤과 함께하는 네. 단짠 취업 뉴스, 안쌤이 선택한 첫 번째 취업 기사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준생 만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조직 내 사회성 가장 중요라는 헤드라인인데요. 내용을 함께 살펴볼게요.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찾아가는 공직 박람회에서 공직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멘토링에 직접 나섰습니다. 공직 박람회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공직 채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하고 공직자의 모습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개최됐는데요. 올해는 청년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최초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공직 박람회에 마련된 인사처 상담 부스에서 공직자 준비생들과 마주 앉아서 직접 상담을 가졌는데요. 김 처장은 특강에서 취업 현장의 인재상, 공직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사회성을 손꼽았습니다. 배운 지식을 기본으로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인간관계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공직자 선배로서 조언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쌤, 공기업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네. 이 순환 근무에 대해서 꺼려하는 분도 많다고 들었는데 네.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일단은 뭐 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린다면 네. 공공기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습니다. 음. 물론 이제 작년보다는 확실히 줄어든 인원 때문에 또 내년도 올해 정도의 규모 아니면 좀 더 줄어드는 규모로서 네. 좀 많이 뽑지는 않을 텐데임에도 불구하고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순환근무에 대해서는 이제 뒷부분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이 기사를 선택한 이유는 저는 이분의 관점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이 기사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뭐 찾아가는 뭐 이렇게 공직 박람회를 했다. 네. 그다음에 뭐 몇 명이 참가했다. 어떠어떠한 내용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취준생분들이 이 기사를 보셨을 때는 네. 얻어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은 사실상 뭐 여기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네.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인간관계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만 말씀하시진 않았겠죠. 네, 그렇죠. 우리가 직장 생활에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직장 생활에서는 특히나 공직 사회에서는 어떠한 인간관계가 더 중요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 분명 나왔을 것 같고 네. 그럼 인간관계를 잘 쌓기 위해서는 어떠한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든가 네. 과거의 경험 아니면 앞으로 하셔야 될 미래의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나왔을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도 없고 그냥 이런 것만 좀 그러니까요. 전해준다라고 네. 하는 내용이 좀 아쉬웠고요. 네. 이제 말씀해주신 사항에서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기사에는 있습니다. 먼저 공기업에 붙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묻는 수험생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전 이게 키 같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공공기관의 채용 박람회를 나오시는 분들을 네. 직간접적으로 많이 접합니다. 음. 그런 때마다 제가 제일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분들도 물론 많은 고민을 하고 나오셔서 채용 박람회에 임하시겠지만 네. 취준생분들이 뻔히 알고 있는 내용만 읽다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인터넷으로 그냥 찾아봐도 돼요. 채용 공고에 있는 거 찾아봐도 되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1시간 정도 동안 PT를 하는데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정작 이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얼마나 공부해야 됩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은 개개인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등등 그렇게 해서 정작 궁금해하는 내용들은
그렇게 맞아요. 좀 네. 풀이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때마다 저는 좀 안타깝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내년에도 공공기관의 채용 박람회를 나가실 겁니다. 이게 방송을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럼 우리 수험생분들이 우리 취준생분들이 무엇을 원하실까에 대한 관점을 저는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되게 힘들게 준비해서 나가셔서 채용 박람회를 진행하시지만 거기에 직접 오시는 분들도 시간을 쪼개서 그쵸.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취득하시러 가시는데 의외로 그분들한테 제가 인터뷰를 하거나 후기를 좀 들어보면 네. 아니 인터넷에서 하고 있는 내용 뻔히 왜 또 여기서 읊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수험생분들이 취준생분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니즈 캐치가 네.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다 지원하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해도 된다. 물론 그런 생각은 아니시겠지만 네. 사기업에서는 채용 박람회를 할 때 네.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에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늘 한단 말이죠. 저는 이 부분들이 공공기관에 들어가서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내용들이 담기면 아 이분들이 진짜 어떤 인재를 원하는구나 이런 부분도 알 수 있으니까 네. 요거에 대해서 제가 그럼 답을 드린다면 네. 얼마나 공부해야 됩니까라고 하는 부분은 좀 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마다 다르죠. 아. 공공기관의 최초의 공부 스타트는 무엇이냐? 네. 이것은 어학점수 획득이에요. 어학점수 획득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공공기관은 보통 토익을 보니까 내가 토익을 700 이상을 받을 수 있냐 없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내가 오늘 12월 오늘 4일인가요? 네. 12월 4일이라고 하는 오늘 시점에서 공공기관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저라면 내가 토익 점수를 몇 점 취득할 수 있는지부터 체크할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죽었다 깨나도 700이 안 나와라고 하면은 빨리 내가 토익을 안 보는 공공기관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걸 선택하신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럼 해당 공공기관에서 그 다음에 어떤 자격증을 우대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럼 커말이 있겠죠. 한국사가 있겠죠. 네. 그럼 이 세트를 내가 1급을 딸 것인가 2급을 딸 것인가를 정하셔야 돼요. 이걸 언제까지? 가급적이면 연 말까지 아니면 네. 연 초까지 따야 됩니다. 그 다음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셀렉이 되겠죠. 네. 이 상태에서 뭐 준비해야 돼요? 이제 NCS 준비해야죠. 그럼 또 나뉠 거예요. NCS만 보는 곳이 있을 것이고 전공시험도 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공부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해당 퀄리피케이션, 필수 퀄리피케이션을 요구되어지는 자격증을 언제까지 딸 수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기간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릴 때 3년이 넘어갈 공부는 아니에요, 이건. 네. 3년이 넘어갈 공부는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2년 안에 끝내겠다라고 하는 그 세팅 값으로 역산해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무엇을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좀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네.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는 취업 카페 가보시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한 권의 문제집을 여러 번 푸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권의 문제집을 푸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에 맞는지를 선택하셔서 공부 방법을 설정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시험은 누가 잘 보냐면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이 들인 사람이 잘 봐요. 왜? 문제 푸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한 8시간 이상, 한 4시간은 NCS하고 4시간은 전공시험 본다는 식으로 해서 생활계획표 잘 세워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보시니까 네. 그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에 또 나와 있는 내용이 경험과 상황 문제가 실제 면접에서 주어지는 거라고 했는데 네. 여러분들이 지금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면접도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럼 제일 어려워하는 질문이 상황 면접 질문이거든요. 너 만약에 직장에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왜 어려워하냐면 직장 생활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진현지 씨는 연지 씨는 실제 상사를 만난 적이 없어요. 네. 질문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진현지 씨는 상사랑 갈등을 겪는다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네. 라고 하면 연지 씨 같은 경우에는 나는 상사를 만난 적이 없는데 네. 그러면은 막 이상한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죠. 그러면은 답변이 나올 수도 없고 이상해지는데 거기서 상사를 빼면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상사만 안 만나 봤지 다른 사람과는 갈등을 겪은 거잖아요. 면접관의 의도는 뭐냐면 너는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해결했니가 핵심이죠. 그럼 그거부터 풀어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예, 면접관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상사를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랑 갈등을 겪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사랑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해볼래요. 라고 하면 답은 쉽게 풀립니다. 네, 직장 생활이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걸 가정하셔서 아니면 그땐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그대로 갖고 오신 다음에 집어넣으시면 말씀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상황 면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어렵게 받아들이시는데 그럴 필요 없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가정에서 얘기하면 되니까 네. 그렇게 좀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특히나 네. 공공기관에서는 원칙 준수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니까 너무 극단으로 가는 내용, 무조건 하겠다, 무조건 안 하겠다가 아니라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가급적이면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대답을 전제를 깔고서 네. 그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상황을 집어 넣으신다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쌤 이제 순환 근무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순환 근무요. 네. 이거는 솔직히 제가 네. 봤을 때는 좀 질문이 잘못됐거나 잘못 표현하신 거예요. 아, 공기업이다 보니 순환 근무에 대해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더라. 순환 네. 근무란 건 뭐냐면 내 직무가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네. 연지 씨처럼 제가 사회를 보는 겁니다. 네, 우리 연지 씨가 이쪽으로 오는 거고 네. 이게 순환 근무예요. 근데 여기에서 대답 뭐라고 나왔냐?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해 가는 것에 우려를 많이 하는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내 근무 지역이 바뀌는 네, 겁니다. 다른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직무가 바뀌지 근무 지역이 바뀌지는 않고요. 근무 지역이 하도 바뀌는 것 때문에 많은 구직자분들이 이렇게 퇴사를 하다 보니까 아예 네. 정해놓습니다. 아, 당신이 만약에 지역인재로 지원을 하잖아? 그럼 당신은 10년 정도, 7년 정도는 못 움직여. 네. 이것을 아예 못 봤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질문도 이 기자분이 조금 오해해서 아니면 잘못 작성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공기업이다 보니까 순환근무를 한다. 이것은 스페셜리스트라기보다는 제너럴리스트를 좀 양성한다라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대신에 준비할 때는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때 네. 실제 면접 가실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직무를 선택하셔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예를 들어 제가 행정직을 지원해요. 네. 행정직은 인사도 할 수 있어요. 홍보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곳은 재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세 가지를 지금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는 홍보라고 하는 직무를 갖고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면접 때 무엇을 중심으로 홍보를 중심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홍보 아닌 다른 직무로 가도 상관없습니까? 그렇게 질문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니까 일단 순환 근무는 당연한 거. 지역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채용 공고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내가 실제 지원할 때는 다양한 그 중분류 중에서 하나의 세 분류를 선택해서 그거에 집중해서 선택하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두 번째 기사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있으면 누구라도 넥슨의 남다른 기업 문화라는 헤드라인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표 게임사 넥슨이 신임 경영진을 선임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본사 넥슨 재팬은 이정원 넥슨 코리아 대표엔 강대현 최고 운영 책임자와 김정욱 최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를 내정했는데요.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경영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합니다. 대대적인 인사 개편으로 차세대 경영진을 구축한 넥슨이 남다른 기업 문화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본사부터 핵심 계열사 대표까지 모두 넥슨 출신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내부에서 인재를 키우는 대신 외부에서 전문 경영인을 데려와 회사를 맡기는 곳들과 대비되는 건데요. 이들의 승진은 실력으로 평가하는 넥슨의 기업 문화가 한몫했습니다. 이에 내부에서 리더를 발굴하는 넥슨의 기업 문화가 정착됐다는 관측입니다. 넥슨 관계자는 누구나 그 자리에 갈 수는 없지만 출신에 구애받지 않고 노력을 인정해주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은 동기부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넥슨은 인재를 기르는 데 진심이라고 합니다. 한국 게임 업계가 실적 부진으로 채용을 염두에 두지 못한 상황에도 2021년부터 시행한 채용 전환형 인턴십 넥토리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넥토리얼은 교육, 네트워킹, 멘토링, 실무 경험을 결합한 맞춤 성장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이 정규직 전환율은 90% 이상이라고 하고요. 게임업계 구직자들 사이에서 1순위 등용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유로운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 플랫폼 넥러닝도 운영되고 있고요. 이 넥토리얼 입사자뿐만 아니라 넥슨 임직원이면 넥러닝을 통해 시간과 장소 제한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넥슨이 인재의 진심인 회사인 것 같습니다, 쌤. 쌤이 이 기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로 네. 넥슨 그룹을 이끌 이정원 대표님이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야, 이분은 벌써 넥슨의 대표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좀 갖고 와봤고요. 네. 홍보팀이 조금 일을 좀 잘하는 것 같다. 약간의 좀 뭐 넥슨의 좀 문화를 좀 잘 포장하기 위해서 네. 가지고 온 내용 같아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게임 업계가 어떻게 네. 보면은 정말 외부에서 다양한 인력들을 좀 수혈한다. 음.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직도 굉장히 사실 잦거든요. 네. 그런데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러네요. 아까 네. 읽어주신 것처럼 내부에서 인재를 키우는 대신에 외부에서 전문 경영인을 데려와 회사를 맡기는 곳들과 대비된다. 네. 그럼 마치 어떻게 보이냐면 넥슨에서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네. 계속 한 단계 한 단계씩 성장한 사람이 결국엔 대표가 된다. 대표까지 됐구나라고 네.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이 이정원 대표 빼고 네. 뭐 강대현 CEO 그다음에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디야? 네. 죄송합니다. 김정욱 CCO 이분 같은 네. 경우에는 중앙일보 기자로 출발을 하셨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 넥슨의 실제 식구는 아니셨고 그러네요. 외부에서 네. 오신 분이긴 했는데 네. 넥슨에서 조금 이제 연차가 되시다가 이제 그 대표님이 네.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는데 네. 제가 이걸 갖고 온 건 뭐냐면은 음. 채용 전환형 인턴십이 넥슨이 좀 유명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도 지원을 하시는데 네. 채용 전환형 인턴십에 대해서 기업마다의 기준이 조금씩은 달라요. 왜냐하면 어떤 곳은 여기 넥슨처럼 여기는 뭐 90% 이상을 해준다라고 해서 네. 90% 이상이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특별히 어떤 성과라기보다는 이렇게 근무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애티튜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다 해준다는 것인데 네. 요즘의 기업들이 실질적인 인턴을 통해서 매칭하려고 하는 그런 좀 니즈가 좀 높아지고 있고 그렇게 매칭을 하면서 기업과 구직자 둘 다 좀 판단하면서 이 예전에 비해서 정규직 전환율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저도 이 자리에 나와서 웬만하면 채용형 인턴은 다 붙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접한 정보로서는 이게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50% 정도를 기점으로 보는 곳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채용형 인턴십을 진행하면 좋냐?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근태와 네. 자질이라든지 기본적인 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갖춰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과제, 부여되는 과제를 수행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주어진 업무 시간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뭐 집에 오셔서 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약간 깊이 있는 거를 좀 요구하실 거고요. 단순히 깊이가 있다라기보다는 얼마나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가. 현실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좀 따지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하신 과제를 아마 여러분들의 사수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한테 끊임없이 검증을 받으시면서 이 타당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좋은 점수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어찌됐건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가장 안타까운 사례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건 뭐냐면 과제물 자체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데 네. 이를 전달함에 있어서의 전달력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과제물을 잘 하신 다음에 제일 좋은 건 뭐 그 사수분 앞에서 계속 하는 게 좋겠죠. 네. 아니면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도 좋을 테니까 이게 다른 면에 있어서는 PT거든요. 네. PT는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예요. 여러분들의 논리력도 보여줄 수 있고 전달력도 보여줄 수 있고 네. 또한 가장 마지막으로 뭐가 들어옵니까? 바로 질의응답이 들어올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박하거나 다시 개진하는지에 대한 그런 태도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다시 정리해서 제일 처음에 보여주셔야 될 근태 및 필요한 자질 태도 그다음 인사 많이 하시면 좋아요. 네. 인사 많이 인사 하시고 중요하죠. 예. 그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받으신 과제를 여러분들의 사수와 끊임없이 타당성 검증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발표 연습하시면서 끝까지 하신다면 50% 내에 전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기사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 채용 전환식 인턴십 이 넥토리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실제로 이 게임 업계 말고도 네. 다른 업계에서도 이런 채용 전환형 인턴십 인기가 좀 있는 편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보통 어떤 기업들이 이런 걸 많이 하냐면 네. 기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직무죠. 보통 이제 약간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다 할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직무 같은 경우에는 네.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딪혀보고 현실적인 벽에 의해서 뛰쳐나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채용 전환형 인턴십이다라고 하면 내가 실무에 얼마만큼 적응할 수 있는가를 보는구나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서
평소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게 어떤 뭐 공허한 뭐 이런 이론이라든지 그게 아니라 네네. 현실적으로 얼마나 잘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다양한 사례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좀 취합해가지고 네. 그런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안쌤과 단짠 취업 뉴스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컴의 안정현 강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